엊그제 좀 흥미로운 댓글이 오랜만에 달렸어요. 어떻게 젊은 청년께서 제 채널을 발견하셨는지, 제가 이제 내 아이만 공부를 잘하면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라는 영상을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면, 호주에 살고 있는 96년생 청년이라고 하시면서, 지금 호주라는 나라에서는 대졸자라거나 성적으로 승부해서 취업이 잘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의사소통이나 협업 능력,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요즘에 사회성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력을 중요시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중간 많이 말씀을 해드린 바 있는데 반갑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서 이 소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이제 제 채널에서 저와 비슷한 이제 교육 철학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저는 일단 이 소통 능력은요, 약간 좀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말을 잘한다라는 것, 그리고 남하고 일을 잘한다라는 것은 이게 뭐 자기만 말을 잘해서 뭔가 소통을 잘한다라는 것은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먼저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 들을 수가 있는 것이 소통 능력의 기본입니다.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영어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수조 원, 수십조 원의 막대한 자금이 돌고 있는 이 영어 사교육 시장에서 혹은 공교육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보면은 영어 듣기에 대해서 많이 강조가 안 되고 아직도 뭐 쓰거나 말하거나 하는 것에 많이 초점이 맞추어져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형국을 보노라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 의사소통의 기본에 대해서 많이 놓치고 있는 언어 교육이라는 것이 참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제 채널과 더불어서 영어 교육을 시키고 계시는 분들은 당연하게 생각할 내용이지만 일반인들에게는 그동안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알파벳 먼저 배우고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읽기를 먼저 배우고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영어 회화를 먼저 배우는, 그러니까 말하는 것을 먼저 배우는 성인 영어 교육 시장은 여기에 또 초점이 맞추어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 이전에 의사소통이라는 본질을 생각을 해 보았을 때는 이게 순서가 좀 바뀌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문법을 배우는 것도 지금도 그런 강의들이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법을 배우는 이유도 말을 잘 만들어가지고 말하기를 끌어내기 위한 강의잖아요. 물론 이제 저도 이제 겨울에는 이렇게 문법과 말하기, 쓰기 이런 거 할 생각인데 이런 부분들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 능력의 본질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기울어진 약간 기형적인 언어 학습의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의 영어 교육이 놓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연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언제 느꼈었냐면 미국에 잠깐 제가 한 3주 정도 가족과 더불어서 체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모국어 습득 방식의 영어 교육을 막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그때 오히려 저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예, 이 듣기가 먼저라는 것을. 왜냐하면 거기에서 놀이터에서 다른 아이를 키우고 계시는 미국인 엄마한테 말도 걸어보고 싶고 당신네 나라에서는 어떻게 아이들 키우냐. 나는 이런 게 힘들던데 당신은 어떠냐. 그때 당시에는 챗 GPT도 없었고 예, 파파고도 없었겠지만 그래도 배웠던 문법을 가지고 얼추 말을 만들어서 건넬 수는 있었으나 그분이 하시는 말을 잘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거긴 또 이민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이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하고 현지인들의 속도와 똑같게 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놀이방에 잠깐 맡기려고 해도 그분이 너무 일이 바쁘다 보니까 빨리빨리 말하는 그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서 제가 문법을 배워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이 말하기 능력이 조금 약간 무용지물 같다. 이런 생각이 그때 처음으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저는 어떻게 보면 제 영어 교육 철학에 있어서 아하 포인트가 되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어에만 한정지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국어 교육도 상대방이 이제 말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도 되게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우리는 쓰여진 언어,
활자화된 언어에만 굉장히 많이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보니 아이들이 이렇게 상대방이 말하는 것에 잘 집중해서 듣고 이제 표현하는 그런 활동이 잘 이어지기가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래전에 학부 때에도 이제 상담 심리학 강의를 들었을 때 뭐 거의 무슨 한 학기 내내 제가 경청의 중요성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나이에 때의 제가 20대 초반이었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 우리 아이들 또래 나이인데, 이때 당시에 경청이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 깊이 받아들이면서 들었는지 사실은 조금 마음에 많이 안 와닿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는 그때 좀 이게 당연한 건데 왜 한 과목으로서 이렇게 한 학기 내내 지속이 될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것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하고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인가 일을 도모하고 협업을 한다라는 것의 기본은 그리고 가정에서의 어떤 의사소통 구조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말을 하는 것에는 굉장히 능하고 그것을 굉장히 즐기지만 타인의 말을 잘 경청하는 것에는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동네 엄마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신다거나 어떤 커뮤니티 모임에서 보면 보통 이렇게 자기 말만 많이 하는 사람들은 별로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인간관계의 기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 이 의사소통 능력인데, 상대방과 이야기를 나눌 때에는 자기 말만, 자기 의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말하는 것도 좀 들어보고 깊이 있게 주의 깊게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해봐야지만 거기에 맞는 답변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만약에 듣기가 안 되면 무엇이냐면 동문서답 같은 답변을 하게 되는 그런 소통을 계속 이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를 아무리 말하기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상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잘 캐치하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의사소통 능력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 말하기 능력과 상관없이. 잘 알아야지만 거기에 대해서 올바른 피드백을 한다든지 자기의 의견을 더해 준다든지 뭔가 적절한 리액션이 이어갈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이 안 되면 굉장히 좀 폐쇄적인 이제 벽에다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의사소통 구조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어디 동네 엄마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만 이어지는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 가족 내에서의 소통 구조라든지 지금 현재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면 직원들이나 아니면 상사와의 대화 속에서도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소통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는 영어라는 언어로서 시작한 채널이지만 제가 자꾸 이렇게 본질적인 것을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 원래 저희 전공이기도 했던 교육학이라든지 심리학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었고요. 여러분들이 또 교육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읽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읽기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함축적인 의미로는 꼭 활자화된 것만 읽는다라고 표현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은 잘 듣는 것도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읽는 것과 같다라고 제가 자주 표현을 했었는데요. 이게 영어뿐만이 아니라 국어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능 국어도 보면은요, 실제로 화법 같은 거를 많이 다루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인터넷 방송에 나오는 인터뷰 내용이 지문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 사람의 어떤 화법을 잘 듣고 그 사람이 정말 전달하려고 하는 핵심이 무엇인지 잘 잡아가는 것도 하나의 읽기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또 헷갈리실 테니까 영어와 국어의 차이점을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이 영어라는 것은 초반에는 어느 정도의 어떤 듣는 능력이 있어야지만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초반에 어떤 기본적인 영어 환경 속에서 기본적으로 표면적인 어떤 대화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들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깔아주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다독을 권장하기도 하고
영어 영상을 적절하게 활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는 것이지만요. 결국에는 영어도 이제 정독으로 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정독부터 먼저 시작하는 것은 언어를 배우는 순서에 적합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반면 우리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듣기 능력은 갖췄잖아요. 우리가 뭐 시장 가가지고 물건도 못 사고 혹은 보통 TV에서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국어 능력 같은 경우는 얼마나 더 깊이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핵심을 찾아가는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초등학교 때부터 연습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즉 영어처럼 좀 가볍게 그리고 넓게 환경을 두루 만들어주는 것과는 별개로 하루 한 권이라도 내가 읽는 책의 한 챕터라도 읽으면서 생각을 머금으면서 얼마나 깊이 있게 읽는지 이런 것들이 그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는 소통은 이렇게 잘 파악을 한 다음에서 적절한 리액션으로 반응을 해가면서 서로 이렇게 설왕설래 혹은 티키타카가 되는 그런 과정까지 이어질 때에 더 나은 직업적으로도 뭔가 성과가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제대로 언어를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현재 시키고 계시는 국어나 영어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 오늘 영상을 한번 보신 분들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에 치우친 그런 교육 방식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호주에서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점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라고 이제 수많은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좀 아이들이 제대로 된 언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먼저 현재 무엇을 바꾸어 주어야 하는지 인사이트를 얻고 함께 목소리를 좀 더 많이 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을 촬영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그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